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시장 개장한 지 2시간 지난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수급 주체 속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개장했습니다. 전일 급락 마감한 중국 시장은 상해와 선전 성분 지수는 약보합, 홍콩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AI 칩 구매를 권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술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에 대한 구매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이 열린 3일 당일 미국산 특수 광섬유에 최고 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 마켓 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국내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중국 시장 상황을 체크하고 특징주까지 점검해드리는 시간이죠. 차이나 마켓 나우 오늘도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요. 유튜브에서 한국경제 글로벌 TV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현재도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는 만큼 댓글창을 통해서 문의사항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저희가 또 이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나마켓랑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찐닝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임하영, 이하림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차이나마켓랑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 보도록 하죠. 어제 저희 프로그램 이제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후장에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제 마감 상황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어제 3대 A주 나란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테크주들의 약세, 상해 종합지수가 1% 넘게 약세를 보여줬고요. 창업판 지수, 중국판 나스닥 지수로 불리는 창업판 50지수가 4%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생지수 역시도 홍콩 거래소에서 테크주들의 약세에 좀 밀리면서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하락의 배경으로는요, 중국 정부가 과열 억제 조치를 보도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주들,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일부 종목들이 리밸런싱에 들어가면서 하락세를 보인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현재 9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 8분을 지나가는 가운데 중국 증시 실시간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상해 종합지수는요, 약보합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는 모습이고요. 3,7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캔 화면으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선전성분 역시도 1%대 약세,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상해지수와 선선지수의 온도 차이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항생 역시도 어제의 조정을 뒤로하고 이 시각 현재 0.5%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행주는 쉬어가고요. 반도체 선별적인 약세 속에 이 시각 현재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는 0.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는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배터리 섹터입니다. 이 시각 현재 4%대 강세를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00014 이브 에너지라고 번역되는 해당 종목은 이 시각 현재 10%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300750 현대식 암페릭스 기술로 번역되는 해당 종목 역시도 5%대 강세를 실현하면서 현재 배터리 섹터를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제약주 역시나 약하고요. 통신기술주 분비액 보험단에서도 기본적으로 증권이나 국유은행 그리고 합자은행단에서 은행주들이 밀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징주로 팜마트를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우리 차이나마켓나우에서도 종종 살펴봤던 종목이잖아요. 최근에 미니 버전의 라부부가 출시됐습니다. 현재 좀 일주일 정도가 경과가 됐는데 리셀로 핫했던 팜마트가 조정 국면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장에서는 조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리셀로 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이나 시황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선전 성분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다시금 상승폭을 좀 늘리는 모습이고, 하영 캐스터가 짚어주신 것처럼 어제 이제 중국 시장이 오후장에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 뭐 설이기도 합니다만 중국 당국의 좀 규제 관련된 개입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제 캠브리콘이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연기금이라던가 이런 기금 쪽에서 리밸런싱 이슈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고 이런 설들이 좀 사실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 설이 사실인지는 아마 2, 3개월 후에야 그 데이터가 그래요? 네. 근데 이번 주를 돌이켜보면 월요일에 소폭 상승하고 화, 수, 목 3일 연속 중국이랑 홍콩 증시가 동반 이익 실현이 나왔고 오늘은 어느 정도 조금 안정세를 취하는 모습인데요.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금융당국에서 지난 몇 개월간 증시 과열에 대한 좀 진정 그런 스탠스. 근데 실제로 나온 건 없지만 제가 현지 업계 지인들한테 확인한 결과 규제라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원하는 거는 안정적인 장기적인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우리 며칠 전에 방송에서 캠브리컨이 8월 한 달만 해도 주가가 133% 올라서 그 회사 자사에서 투자자들한테 맞아요. 공시를 맞아요. 냈잖아요. 네, 지금 공고를 너무 하기도 했죠. 그래서 네. 그게 분기점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5월 두 달만 해도 원화로 70조 원에 해당되는 증안 자금을 투입했어요. 그러면 증안 자금의 목적은 증시 자극보다는 증시 안정화잖아요. 그러면 4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5개월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증안 자금 중에 일부가 좀 나올 타이밍이 되지 않았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캠브리컨이 8월 29일 그리고 8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 2개월 동안 한 150% 상승하고 9월 들어서 이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차트 함께 볼 수 있을까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캠브리컨 주가인데 보시면 7월 초순쯤부터 많이 오르기는 했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한국도 6개월이나 12개월마다 그 지수 정기 변경이 있잖아요. 중국도 비슷한 게 있는데 근데 요번에 나온 거는 정기 변경이 아니라 임시 변경 성격이 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상해 거래소 안에 과청 50 지수가 있잖아요. 과청 50 지수가 지금 전일 기준으로 보면 요 지수의 1위가 캠브리컨이에요. 근데 캠브리컨 비중이 15.42%. 근데 그걸 낮춰야 하는 건가요? 네, 이게 너무 과열이니까 어제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게 이제 9월 12일 장 마감 후부터 요 1번부터 5번까지 상위 그 종목의 편입 비중을 10% 이내로 통제하라. 그러면 9월 12일부터 캠브리컨 비중은 15%에서 10%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중국 현지에도 과청 50 지수랑 직결되어 있는 ETF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추산하면 9월 12일 이후에 그 ETF에서 한 원화로 100억 위안, 원화로 1.9조 원에 해당되는 캠브리컨 그 자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약간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캠브리컨에도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문가께서는 많은 분들께서 중국 시장이 최근에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조정이고 방향성은 여전히 좀 우상향이다라고 보시던데 전문가님 의견도 같으실까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펀더멘털상 특별히 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캠브리컨을 비롯해서 사실 상장사라서 그렇지 화웨이가 중국 국산 AI 칩 중에 1등이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화웨이랑 캠브리컨 플러스 한 서너 개 국산 AI 칩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결국은 엔비디아의 그 H20이나 H100 그거를 대체해야 되니까 9월 달은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전체적인 9월 정책 공백기 그리고 차익 실현도 있고 아까 그 과청 50 지수가 이제 9월 달에 지수 편입 방법이 변경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은 아무래도 조정을 면치 못할 것 같아요. 9월 한 달 동안은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고 잠시 후에 이제 관련된 테크주들 함께 쭉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 개발을 한다는 소식에 알리바바가 급등하고 엔비디아가 좀 빠지기도 했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 또 엔비디아 칩을 여전히 중국 테크 기업들이 원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다시 엔비디아가 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관련 테크 기업들 잠시 후에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중국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특징주들이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도 중국 증권사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신광문구입니다. 이 거신증권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냈는데요. 상반기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은 감소했지만 이 리포트에서는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이 됐고 신사업이 확대되었다는 부분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회사는 국내외 인기 IP와 협력을 해서 IP 제품군을 확대하면서요. 문구부터 굿즈까지 이 품종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반기 아프리카 시장과 이 동남아 시장도 개척해서 해외 매출이 지난해 대비했을 때 16%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주가는 이 장 초반부터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 중국 동방항공입니다. 이 민성증권이 추천 리포트를 제시한 건데요. 상반기 회사의 매출은 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적자를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물론 상반기에 항공업이 여전히 이 가격 경쟁의 영향을 받고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이 회사는 상하이 국제허브로서의 입지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국제선 네트워크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 이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 장 초반부터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마찬가지로 보이다가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신증권에서는 부동산 개발기업 화파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상반기 회사의 매출이 5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86%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는 재고 가격 하락 준비금 계상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재고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미리 비용으로 처리를 해뒀다는 겁니다. 그 외 화파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기초로 해서 사업 다각화의 길도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3%대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허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스촨 도로 교량 건설에 대해서 이 투자 의견 추천을 유지했는데요. 상반기 회사의 매출 그리고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감소세를 보이기는 했지만요. 물류 무역 사업의 매출이 빠르게 좀 늘면서 지난해 대비해서 무려 22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상반기 프로젝트 낙찰 금액도 지난해 대비했을 때 22%가 증가했는데 이 중 대다수가 인프라 낙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회사가 이 스촨성 내에서 인프라 건설 분야 선두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지역 인프라 사업 경기 상승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0.3%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만나보시죠. 이 중국의 공업정보화부가 전자정보 제조업 안정성장 액션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이 올해와 내년 일정 규모 이상의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의 연간 성장률이 7% 이상 달하도록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리튬이온 배터리와 태양광 연관 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5%의 성장을 장려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의 영향인지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 내에서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연구원님, 저희가 좀 특별히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 정책이랑 관련된 종목이 한 서너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그 캐스터님이 말씀하신 정책에 7%, 5% 요 두 개 숫자가 나왔어요. 지금 올해 중국 정부의 그 GDP 성장 목표치가 5%예요. 상반기에 1분기, 2분기 대체로 5%가 나왔어요. 그러면 계절적으로 보통 3분기는 상반기보다 좀 낮게 나와요. 그래서 네. AI나 휴머노드 이런 테크 산업은 알아서 고성장종인데 방금 말씀하신 요 정책에 나온 PC, 통신 장비, 기타 전자 설비 이런 산업의 성장률을 5% 이상으로 맞춰야지 네. 어느 정도 1년 그게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PC, 통신은 연간 성장률 7% 정도 맞춰야 된다. 그러면 통신, 중국 국내랑 글로벌 시장에서 통신 장비 1위가 화웨이 비상장사고 2위가 화면에 보이는 요 중흥통신, 영문면 ZTE. 이거 어제도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맞아요. 종목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000-063. 통신 관련주로. 네, 네. 맞습니다. 여기 1위가 화웨이지만 비상장니까 보통 중국 통신 장비 동향을 볼 때는 요 종목을 봐요. 근데 네. 주가를 보시면 8월까지 한 3, 4개월 동안 쭉 오르다가 9월부터 아니나 다를까 테크주의 이익 실현과 함께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정책에 나온 7% 외에 배터리, 태양광 그리고 관련 부품 제조는 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된다.
됩니다. 근데 배터리 중에 1위가 CATL이고 그 뒤에 쭈루루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네. 지금 지난 몇 년 동안은 가장 성숙한 그 배터리 관련 산업이 LFP잖아요. 이미 성숙한. 근데 다음 차세대 이제 주력 제품이 전고체 배터리예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CATL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동시에 화면에 보시는 요 EV 에너지, 영문명은 EVE, 그리고 종문명은 이웰리능 300014. 300이라서 외국인 개인 투자 매매 불가 종목이지만 왜 이 종목이 중요하냐면 CATL도 전고체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만 요 EV 에너지가 더 발빠르게 지난 9월 2일에 중국 현지에 전고체 공장. 배터리 네. 공장이 가동됐어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아까 요 CATL은 상승 중이지만 요 EV 에너지 상승폭이 더 가파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캐스터님이 말씀하신 요 2025, 2026 전자 요런 산업의 성장률을 5% 이상, 7% 이상으로 맞춰야 된다. 네. 여기 요 세 종목이랑 직결돼 있어요. 네, 그렇군요. 또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관련된 수혜주들 함께 짚어주셨는데 또 종목명이 또 사이트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코드명으로 잘 체크해 보시면서 수혜주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중국 시장의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그 움직임 분위기라고 할까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반도체 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밀리더니 오늘은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 어제 빠졌던 음식료, 어제 올랐던 음식료 소비 유통주들은 오늘은 또 빠지는 모습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빅테크 종목들 흐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알리바바랑 샤오미를 먼저 보시면 알리바바 오늘 홍콩 종목이 지금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가 지난 며칠 전에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샤오미 거의 이름 될 만한 빅테크 업체들은 AI 투자를 늘리겠다. 심지어 자사 AI 칩을 만들겠다. 근데 그 알리바바가 자사 AI 칩을 만들겠다는 그 기사는 나왔지만 실제로 회사 측에서 우리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그거는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날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홍콩에 상장한 알리바바가 14% 급등하고 또 바로 식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설은 아닌 거 확실하긴 한데 뭐 올 초에 알리바바 그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알리바바 네. CEO가 말했어요. 앞으로 3년간 알리바바는 클라우드랑 AI 인프라 관련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 네. 그래서 그 AI 칩 관련 그거는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네. 이게 소프트웨어는 그렇다 치고 하드웨어 AI 칩을 뭐 자사해서 만든다는 게 아주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엄청 많은 인력이 그래서 그거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알리바바 주가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8월 29일에 그게 발표되고 나서 주가를 보면 9월 1일에 18.5% 급등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샤오미를 비롯한 지금 화면에 나온 게 샤오미인데요. 네. 홍콩 종목 01810 샤오미의 주가 흐름이 아까 등락폭은 좀 다르지만 아까 알리바바랑 약간 비슷하죠. 약간 최근에 조정을 계속 좀 받는 모습이네요. 네. 거의 5월부터 8월까지 한 4개월 동안 AI, 반도체, 빅테크 위주로 쭉 가다가 네. 8월 29일 캠브리큰 그 공시가 나오고 나서 이제 계속 떨어지기 조정을 좀 시작했어요. 받고 네. 있죠. 그리고 화웨이도 그렇고 캠브리큰도 그렇고 반도체 제조사가 아니라 설계하는 팹리스잖아요. 예, 그러면 예. 화웨이는 캠브리큰이든 나중에 뭐 샤오미가 됐든 알리바바가 됐든 실제로 파운드리 제조는 대부분 중국의 SMIC에서 네, 해요. 그렇죠. 그러면 네. SMIC 홍콩 종목 주가를 보시면 00981. 아까 알리바바랑 샤오미 역시 주가 최근에 흐르면 좀 거의 밀렸네. 똑같죠. 네. 네, 그래서 공통점은 아까 그 CATL이나 EV 에너지 배터리 종목은 아까 그 관련 새로운 어제 나온 산업 정책 호재가 있었지만 네. 다른 팹리스든 배터리든 기술주들, 네. 반도체나 AI나 휴머노이드 관련 주가는 거의 다 9월 1일부터 익실현이 쭉 나오고 있어요. 아니 네. 그러면은 댓글에 보니까 안 그래도 이런 테크주 중심으로 네. 조정이 좀 들어와서 과창판이 그러면 다시 오르려면 네.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 언제 오를까요, 그러면? 네. 산업 성장성 자체는 변화가 없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그 과창 50 지수 9월 10일 장 마감 후에 그 전후로 아마 또 증시가 요동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0일. 지수의 그 임시 변경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그리고 그 과창 50 지수랑 직결되어 있는 중국 현지 ETF들도 그 지수 변경 기준에 따라 다 세팅이 되고 나서 네. 그리고 9월 15일에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실물 경제 지표가 8월 달에 실물 경제 지표예요. 네. 그러면 7월 달 지표가 조금 상반기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9월 15일에 발표할 8월 지표가 7월보다 떨어졌는지 아니면 대충 횡복 그 변화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증안 자금이 뭐 4월 달에 들어간 증안 자금 중에 10%에서 20%는 나올 수 있다. 그냥 나온 다음에 추가로 나올지 아니면 그냥 20% 나오고 어느 정도 유지할지. 그래서 결국은 유동성에 따라서 그게 네. 많이 좌우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역시나 지금 이렇게 좀 밀리고 있는 종목들 할인캐스터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밀릴 때 좀 모아가야 되는 건가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역시나 지금 시점에서도 좀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5월부터 8월까지 그 급등세를 놓친 부분이 많을 건데 맞아요. 네. 지금 오늘이 9월 5일인데 네. 뭐 급한 마음에 굳이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예. 예를 들어서 9월 12일 장 마감 후에 지수 변경에 대한 그 세팅이 완료되고 9월 15일에 실물 경제 네. 나오고 어느 정도 큰 이슈들이 일단락되고 9월 중하순에 좀 지켜보다가 들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9월 15일에 또 관련된 지표가 발표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모아가기보다는 시장의 분위기, 스탠스를 좀 지켜보면서 조금씩 매주 포지션을 좀 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최근에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변화무쌍한 빅테크 기업들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또 그동안 이들 종목군들은 꾸준히 올랐던 것 같아요. 리튬 관련주들 그리고 네. 금속 관련주들도 오늘 여전히 상승세가 돋보이는데 이들 그룹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주실까요? 사실 리튬 관련주는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이 종목이 좀 포지션이 작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리튬 대표주 중에 천재 리튬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화면을 보시면 002466. 오늘 아까 배터리랑 관련된 거라서 5% 상승 중이네요. 네. 그리고 중국 리튬 광산, 리튬 제품 관련 양대 산맥 중에 2대 산맥이 이거고 그리고 1위가 감봉 리튬 리튬, 관련주. 네, 네. 감봉 리튬이 있는데 이 종목이 리튬 광산 쪽에서는 최대 종목이고 투자가 가능한 종목. 네, 둘 다 가능해요. 그렇군요. 종목 네. 코드 002460. 네. 이 종목도 아까 그 2위 종목은 5%대 급등했고 이 종목은 7%. 아까 캐스터님 말씀하신 어제 장 마감 후에 발표한 2025, 2026 PC 통신 장비, 태양광, 배터리 산업을 5% 이상, 7% 이상으로 맞춰라. 그거랑 직결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리튬 관련주들 저희가 좀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도 함께 짚어주셨고, 그래도 중국 시장 조금씩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또 BYD가 이 판매량을 하향 조정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BYD 관련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 흐름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3,200선, 코스닥 800선을 좀 주차 성공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 초반 코스피가 3,210선까지 튀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전장이 조금 지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210선이 아닌 3,200선 지지 촉각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 지수 함께 좀 체크해 보시죠. 이 시각 현재 코스피 현재 이 시각 현재 개인의 매도세에 힘입어서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좀 3,200선을 지지하나 싶었는데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돌아서면서 3,200선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오후장에서도 계속 3,200선 공방에 나설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온도차이 있는 가운데 여전히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연달아 둔화 신호를 나타내자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 함께 좀 체크해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온도차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은 간밤 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2분기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SK 하이닉스 다시 한번 좀 볼까요? SK하이닉스가 다시금 27만 원대 회복에 성공하면서 이 시각 현재는 SK하이닉스 27만 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도 이 시각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 0.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 조선주단에서는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어제 오늘 수주 이슈가 나온 HD 한국조선해양은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총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보다는 그래도 중소형 조단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HLB가 FDA 관련해서 간암 신약 CRL을 공개를 했습니다. 올해 내로 재신청을 공개한다는 목표까지 좀 밝히면서 이 시각 현재 HLB가 소폭의 오름세, 다시 한번 HLB 확인해 볼까요? HLB 이 시각 현재 4%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41,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장 엔터주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징주로는 CJ, 오늘 오전에 CJ 올리브영과 합병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시금 반박 이슈가 나오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밀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캔으로 이제 아시아 증시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일본 증시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시각 현재 0.7% 상승하며 42,900선 탈환에 성공을 했고요. 또 각권 지수도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증시 중 하나죠. 이 시각 현재 24,400선에 육박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어제와 다르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시황은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호주는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켜긴 했지만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고 있죠. 91,02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 시황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호주까지 아시아 시장 상황을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앞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비아디 관련된 뉴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비아디가 이제 판매량을 하향 조정했는데 오늘 그래도 비아디를 포함한 자동차 업종군들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BYD 주가를 보시면 BYD가 심천거래소랑 홍콩거래소에 동시 상장되었습니다. 그쵸? 심천 종목을 보시면 002594 오늘 1.25% 상승 중이고 홍콩의 종목은 01211 지금 1.3% 양 증시 모두 1%대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작년 말 올해 연초에는 BYD 그 왕창부 회장이 발표한 올해 연간 판매량 목표치가 550만 대인데 어제 나온 게 460만 대로 줄어든다. 네. 그러면 16%. 네. 그리고 근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화면을 보시면 길리 자동차, 지리 자동차, 홍콩에 네. 상장한 00175. 이 회사는 8월 말에 8월 한 달간 판매량 실적이 나오자마자 연간 판매량 목표치를 기존의 271만 대에서 300만 대로 늘리겠다. 늘렸네요. 그래서 요거는 BYD에게는 악재지만 사실 BYD가 550만에서 460만으로 줄이면 90만 대 줄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중국 국내 전기차 업체 중에 연간 판매량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몇 개를 합치면 대충 한 7, 80만 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더 국내에서 파는 거네요. 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BYD가 몇 년 내내 계속해서 30%대 시장 점유율 1위를 했는데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 요 30%가 깨질지 어차피 중국 국내 시장에서 그 케이크를 어떻게 나누느냐의 차이고요. 그래서 오늘 길리 자동차 주가는 네. 1.6 역시 상승세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샤오펑 자동차 홍콩 종목 09868은 오늘 좀 0.45% 강보합. 그래서 네. BYD 주가를 다시 보면 심천에 상장한 BYD 종목을 보면 8월 말부터 좀 하락세잖아요. 근데 요거는 아까 그 연간 판매량 하향 조정보다는 8월 말에 발표한 2분기 실적이 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늘었지만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비아디 판매량 급감 소식과 함께 현재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봤고요. 잠시 후에 중국 시장 내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는 중국 기업 리포트 함께 체크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융기 실리콘 자재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은 건데요. 이 융기 실리콘 자재는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특히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그리고 태양광 단결정 모듈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2분기 실적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매출이 지난해 대비해서 41%가량 증가했는데 순손익과 관련해서는 11억 위안 적자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적자 폭이 60% 이상 좀 감소를 한 수치라고 하고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4분기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비용 절감 등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고 또 HBBC 2.0의 생산 비중을 더 높이면서 수익성을 추가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시면 3%대 이 태양광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시장에서 선방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는 중국 내 기업들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그래도 심천 성분 지수가 어제에 비해서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좀 어제까지 빠졌던 반도체 테크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또 심천 성분 지수도 같이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또 시장 내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특징주 중에 화면을 보시면 네. 요 어떤 화면을 뉴스일까요? 보시면 아주 익숙한 브랜드들이 보이실 네. 거예요. 어떤 브랜드인가요? 예. 필라, 필라, 예. 디상트, 스포츠 관련된 뉴스 해주시려고 하는 거군요. 네. 예. 관련된 이제 정부 정책에 어제 발표가 있었어요. 네. 어제 장 마감 후에 발표한 산업 정책이 아까 캐스님 말씀하신 그 전자산업 성장 안정화. 네. 두 번째가 스포츠 산업이랑 관련된 건데 어제 장 마감 후에 2030 스포츠 산업 규모를 7조 위안 이상으로 늘리겠다. 네. 즉 스포츠 관련 소비를 촉진하겠다. 그게 나왔는데 관련 종목을 두 개를 들면 소비 촉진과 함께 뭐 선수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겠다. 뭐 이런 그게 의미가 아니라 있나요? 선수 소비 육성이 촉진. 아니라 네. 스포츠 관련 경기, 의류, 스포츠 관련된 소비를 늘리겠다. 네. 이구환신 정책과 좀 맞물리는 근데 건가요? 중복되지는 않은데요. 이구환 씨는 네. 대부분이 휴대폰, 전자제품, 자동차까지 전자제품 위주로 정부에서 그 가격의 10%에서 15%까지 그렇죠? 공제받는. 네. 근데 왜 특히 스포츠에 좀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부 내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네.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내수 관련 지표를 보면 2분기에 비해서 3분기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물론 스포츠 소비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장기적인 것도 있지만 요 타이밍에 이런 정책이 필요하겠죠. 네. 이구환 씨는 전자제품 위주고 특징이 만약 내가 15% 공제를 받고 뭐 전자제품을 살면 1년에 한두 번은 가능한데 계속 빈도높게 소비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나온 게 2030년까지 중국의 스포츠 소비 산업을 7조 위안, 7조 위안이면 1,365조 원까지 키우겠다. 예. 근데 그게 관련된 소비라고 하면 가장 우리 실생활이랑 직결된 게 어떤 스포츠 관련 의류를 예. 운동화 이런 것도 있겠죠? 스포츠 의류랑 운동화랑 관련된 종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안타 스포츠. 안타 네. 스포츠 홍콩에 상장한 02025. 네. 안타 스포츠가 중국의 본토 스포츠 용품 회사지만 화면을 보시면 이 회사의 특징이 안타는 원래 그 로컬 브랜드고 다른 브랜드는 거의 한국을 포함해서 해외의 브랜드를 다수 인수했어요. 이게 안타는 처음 들어봤어요. 예, 이게 이 회사 특징이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리닝 홍콩 종목이고 02331. 네. 이 두 종목의 차이는 리닝은 그냥 자사 본토 브랜드 리닝으로 가고 아까 안타는 자사 브랜드 안타 외에 아까 해외의 많은 브랜드를 인수한 특징. 근데 주가를 보시면 안타 스포츠의 주가가 8월 25일 이후에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리닝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이번에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오는 2030 스포츠 소비 장기 추진 정책이 있지만 사실은 중국 정부가 한 3, 4년, 5, 6년 단위로 계속 스포츠 관련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오늘 증시에서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게 지금 내수 소비가 대체로 계속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요런 게 나오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네. 약간은 조금 의문, 약간 그렇군요. 그런 분위기 때문인 것 네,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좀 체크를 해주셨고 어제 정부 정책에서 이제 정부 정책 발표로 스포츠 소비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관련주 주가 흐름이 있긴 하지만 그럼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할지는 좀 의구심이 있다. 스포츠 용품 관련주는 저는 딱히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네. 그렇군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고 네. 계시고 역시나 이 중국 시장 내에서는 테크나 반도체 네. 이런 빅테크 종목들 위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중국 시장 상황 특징주들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원자재 시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네, 먼저 오늘도 국제 유가부터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점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직전 주를 대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 242만 배럴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시장은 오히려 감소를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미국의 원유 재고는 여전히 전 5년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한다고 하고요. 이 간밤에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왔던 국제 유가는 지금은 현재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가격도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이어갔던 금, 이 그저께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가 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속된다는 점은 금 가격의 낙폭을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8월 ADP 민간 고용은 5만 4천 명에 그쳤는데 이 예상치가 7만 3천 명이라는 점을 좀 입각해서 살펴보자면 상당히 크게 밑도르는 수치입니다. 특히나 ISM 서비스업 PMI의 세부 항목에서도 고용지수가 46.5로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인 46.7 대비해서 낮은 수치라는 점도 참고를 조금 해보셔야겠습니다. 금과 비슷한 구리의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금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두의 움직임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 중국이 미국산 대두의 수요를 줄인다,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기술적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부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점이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신 코인 시장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코인 시장은 두 가지 뉴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옵션 만기일이 도래한 건데요. 이번 옵션 만기는 거래소 대리빗 기준으로 확인이 된 거고요.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심리를 조정할 잠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캔 화면으로 같이 해볼까요? 비트코인 옵션 만기는요, 파생 상품의 특성상 대규모 계약이 동시에 청산되거나 갱신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거래자는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급증하고요. 이로 인해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재 중대한 변수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뉴스는 바로 한국 내에서의 8월 거래 대금이 급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거래 대금은 1,602억 원으로 상당히 높은 달러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8월 기준으로는 1,36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달 대비, 직전달 대비 급감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급감의 배경으로는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같은 주요 코인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투심이 위축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를 좀 보면요, 그래도 0.3% 상승하면서 1억 5,600만 원 선을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는 이더리움이 0.2%대, 테더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인 시장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도 중국 시장 오늘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심천성분 지수는 그래도 1%가 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상해 종합지수도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좀 빠졌던 반도체, 테크주들 다시 오르고 있고 오늘 배터리와 함께 태양광, 금속 관련주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이에 반해서 음식료, 소매, 소비주들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은 다시 좀 빠지는 순환매 양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차이나마켓 나우 현재 여러분께서는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투자 DNA를 깨트려보는 시간이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드디어 AI가 아닌 주제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역시나 중국에서도 각광받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제약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중국이 예전에는 이 복제약을 수출입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제약 강국으로 좀 올라선 것 같아요. 기술 수출, 혁신 신약 개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일단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많던데 네. 이에 대한 의미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라이선스는 기술 특허잖아요. 아웃은 밖으로 나가다. 맞아요. 그래서 라이선스 아웃은 만약 중국 모 제약사가 어떤 좋은 항암제를 혁신약으로 개발했어요. 네. 그러면 이 약품의 지적재산권은 저에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약품을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전 세계에 팔고 싶어요. 하지만 전 세계의 그런 영업망 네트워크는 중국 기업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의 다국적 제약사가 더 강해요. 그래서 그 중국 제약사가 갖고 있는 기술 특허를 갖고 있는 약품을 다국적 기업이랑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십억 달러의 계약금을 받아서 그 약품을 중국 시장 이외의 글로벌 시장에서 그 글로벌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라이선스 아웃. 그러면 계약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는 라이선스 인이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복제약 수출은 2018년부터 네.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은 언제부터 하게 된 건가요?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얼마 안 됐는데 네. 본격적으로 기술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2020년인데요. 화면을 얼마 안 보시면 됐네요, 정말. 네. 화면을 보시면 좌측이 중국 제약사의 라이선스 아웃 선수금 금액이고 우측이 거래 금액이에요.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2020년부터 확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 제약사의 라이선스 아웃을 통한 혁신약의 해외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게 2020년부터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을 보시면 2023년 연간 수출액이 478억 달러, 24년 543억 달러. 근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막대가 2025년 상반기 기준이에요. 상반기 수출액이 480.9억 달러. 그러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작년 한 해 수출액이랑 거의 근접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네.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술 수출한 사례.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시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침 상장사라서 네. 첫 번째 사례는 5월에 있었던 삼생제약, 3S 바이오. 삼생제약? 영문명은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영문명은 예. 3S 바이오 홍콩 종목이고 3S 바이오? 예. 네, 01530 3S 바이오. 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 사례는 올해 7월에 있었던 항서제약 또는 헝레이제약. 네. 상해 거래소 상장이고 600276. 다들 사태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폭은 좀 다르지만 네. 그래서 삼생제약이 아까 말씀드린 그 화이저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다국적 그렇죠. 제약사 네. 중에 화이저랑 3S 바이오가 지난 5월 19일에 60억 달러에 해당되는 글로벌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네. 화이자가 60억을 3S 바이오에 지급하는 거예요. 3S 바이오가 항암제, 면역 관련 항암제를 자체 개발해서 혁신약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중국 국내 판매할 때는 3S 바이오가 자사하고, 근데 미국, 유럽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할 때는 화이저한테서 60억 달러를 받아서 네. 화이저가 자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 독점 판매권을 갖게 돼요. 예.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요게 5월인데요. 삼생제약. 예. 네, 3S 바이오 삼생제약 5월 16일, 19일 딱 요때 계약 체결할 때 급등하기 시작하고 그쵸. 또 계속 가기 시작했어요. 보통 우리나라 바이오 주가들을 보면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그날은 급등하는데 다음 날부터 좀 밀리는 경우도 많은데 네. 삼생제약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상향을 네. 그려주네요. 이 이유는 삼생이든 항서든 아까 네. 앞서 보여드린 오늘 상반기 기준만 해도 중국의 그 혁신약의 라이선스 아웃을 통한 해외 수출이 이제 고성장세가 더 눈에 띄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 만에 하루 장세가 아닌 이유가 이 예. 3S 바이오나 항서제약의 라이선스 아웃 그 방식을 통해서 해외 수출이 이제부터 더 본격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네. 기대감이 생겨요. 네. 그리고 아까 3S 바이오는 면역 관련 항암제고 이어서 항서제약
헝리 제약, 네. 항서제약 600276은 지난 7월 28일에 글로벌 제약사 중에 GSK가 있습니다. 네. GSK랑 아까 그 3S 바이오는 화이자랑 계약 금액이 60억 달러인데 60억 요 항서제약이랑 네. GSK 금액이 120억 달러입니다. 예. 네. 근데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냐면 아까 3S 바이오랑 화이자는 대체로 면역 관련 항암제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항서제약이랑 GSK는 항암제를 포함해서 12가지 혁신약을 해서 금액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 항서제약이 또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 또 기술 수출 건이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예. 이 7월 28일 요 사례가 나오기 전에 항서제약은 물론 중국에서 아주 큰 제약사지만 예. 이미지상 전통적인 복제약 물론 항암제도 그런데 중국에서는 유명하다 이런 느낌. 근데 이번에 GSK랑 120억 달러의 계약을 함으로써 중국 국내 업계뿐만 아니라 해외 다국적 제약사들 입장에서도 항서제약이랑 혁신약을 개발한 거를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항서제약이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네? 이런 이미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 GSK랑 하는 12가지 혁신약을 요거 혁신약은 면역 항암제도 있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항암제예요. 네. 그래서 요 두 개를 필두로 해서 다른 그 혁신약 관련 바이오조들도 같이 동반 상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함께 볼까요? 일단 네. 우리가 3S 바이오 그리고 항서제약은 항서제약, 많이 언급이 돼서 알고 있는데 또 네. 항서제약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알리바바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종목 이외에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궁금해요. 집계해 보니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아까 3S 바이오랑 항서제약 외에 라이선스 아웃 방식으로 자사의 혁신약을 미국, 유럽, 글로벌 제약사랑 계약한 건이 한 10건이 있는데 9건이 있는데요. 그중 한 대여섯 개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너벤트. 신달생물, 영문명은 이너벤트 홍콩 종목이고 중국의 대부분 바이오사들이 처음에는 미국에 많이 그래요? 상장했다가 예. 그 후에 홍콩에도 동시 상장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시차를 고려하면 홍콩 종목을 보는 게 더 편해요. 첫 번째가 이너벤트 01810 주가를 보시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1월부터 7월까지 다 그 라이선스 아웃 방식으로 혁신약을 해외 다국적 업체랑 계약을 한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너벤트 01801 보시면 아까 항서랑 주가 흐름이 비슷하죠. 네, 차트가 그러네요. 다들 정말 네. 비슷하게 네. 생겼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02142 HBM. 이 HBM? 종목도 네. 아까보다는 조금 상승세가 가파른데 대체로 항서제약이랑 흐름이 비슷해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의 주가 차트가 다 흐름이 좋은데요. 사실 올해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에 상장한 바이오 업종이 평균 27, 8%에서 30% 올랐어요. 와, 근데 네. 연초 네. 대비 워낙 딥시크, 휴머노이드, 반도체 그쪽으로 그쪽으로 쏠리다 엔비디아 쏠렸잖아요. 그 네. 사람들이 집중 그리고 가장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연초 대비 제약 바이오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아까 그 종목에 이너벤트에 이어서 또 하나 종목이 석약그룹 예. 01093 마찬가지로 홍콩에 상장한 요것도 중국 현지 그 제약 바이오 대형사예요. 네. 주가를 보시면 대체로 크게 꺾이지 않고 대체로 4월부터 쭉 네.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홍콩에 상장한 02162 네. 중문명은 캉노야인데 영문명은 Kmed 네. 바이오, Kmed 바이오. 요 종목도 아까랑 조금 다른 게 8월 중순부터 좀 횡보하고 있죠.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02696. 와, 차트가 정말 예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네요. 근데 아까 네. 3S 바이오나 항서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이고 아까 요 두 개는 8월 좀 중순부터 올랐다가 약간 네, 횡보. 횡보하고. 근데 사실 예. 바이오주가요. 한국 네. 증시에서는 금리나 모멘텀이 있으면 네. 그거에 반등으로 좀 받아가는데 지금 이제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또 중국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금리 인하는 이런 구체적인 업종보다는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이 대체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에요. 하지만 그렇죠. 그 금리 올해 들어서서 인민은행이 5월 달에 금리 한 번 인하하고 지준율 한 번 인하했어요. 근데 7, 8, 9월의 실물 경제 지표가 분명히 상반기보다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분기에 혹시 다시 또 인하할까? 근데 인하할 타이밍은 아무래도 미국 쪽의 금리 인하, 그 타이밍이 어느 정도 중요한 참고 요인 중 하나예요. 하지만 대체로 중국의 통화 정책은
대체로 독립적으로 가는 편이에요. 독립적이다. 네. 네. 또 다른 종목 있을까요? 네. 예. 또 베이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06160. 네. 한자는 백제신주. 베이진도 보시면 아까 항서랑 대충 비슷한. 네, 출렁임이 있긴 하지만요. 베이진 옛날에 아주 유명한. 그리고 그래요? 네, 네. 중간에 좀 굴곡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올해 4월인가 5월에 그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한 06990. 이 종목은 영문명이 SKB 바이오. 네. 네. 이거 항서랑 흐름이 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아까 예를 들어 3S 바이오, 항서제약, 이노벤트 바이오, 그리고 HBM, 네. 석약그룹, 그리고 아까 베이진, 여기까지 해서 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서 자사의 항암제를 포함해서 혁신약을 미국이랑 유럽의 다국적 글로벌 제약사랑 계약을 한 게 총 10개인가 네. 11개 정도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종목을 대량으로 또 많이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보니까 중국도 이제 뭐 테크 네. 로봇 못지않게 제약 업종도 좀 많이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테크 아니면 바이오 어느 쪽을 좀 선택하는 게 나을 거라고 보실까요? 만약 9월 한 달간 조정기를 거치고 네. 다시 중장기로 가자 그러면 여전히 1번은 테크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만약 분산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어쨌든 올해 상반기부터 중국의 라이선스하고 해외 수출이 아, 더 속도가 예. 그래서 분산 네. 투자 차원에서는 뭐 바이오 플러스 테크도 좋고요. 아, 워낙 너무 다른 산업이라서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초장기적으로는 8월 28일에 중앙정부가 AI 플러스 행동 계획, 그 초장기, 그 정책을 고려하면 물론 바이오도 초장기 성장주이긴 한데 우선순위상으로는 여전히 테크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순위상으로는 테크로 좀 보고 네. 계시고 분산 투자를 하신다면 바이오와 함께 테크도 네. 함께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중국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의 혁신 신약 수출 관련한 바이오 기업들, 제약 기업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 상황 현재 어떤지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오전보다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중화권 지수입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이 시각 현재 그래도 0.3% 반등해주면서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요. 오전장을 3,780선을 좀 회복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전성분지수는 2%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온도 차이 보이는 가운데 오늘은 과착반 지수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급락세를 나왔던 만큼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내에서 테마별로 보시면요. 태양광, ESS 배터리단에서 반등세 이어가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내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배경으로는 자동차주, 토요타 자동차가 0.5%대 오름세 그리고 반도체주죠. 반도체주 어드반테스트가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제약주는 평균적으로는 좀 일단 하락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도쿄일렉트론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항생지수도 소폭의 빨간불 켜고 있고요. 하노이 지수가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 이번 주 내내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호주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하락세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 다시 상승세를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특징주 태양광 업종 체크해 볼까요? 태양광 업종군이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네. 오늘도 상승세 눈에 띕니다. 네. 어떤 점 보여주면 될까요? 하나는 1월부터 8월까지 AI 비롯해서 테크주 위주로 올랐는데 거기에 비해서 물론 태양광 종목도 동반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는 좀 적었어요. 태양광 종목 2개 특징주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과거에 사명은 용기 실리콘인데 몇 년 전에 용기 그린 에너지로 사명이 교체됐어요. 네. 그래서 상해 종목이고 6010 그래서 한국의 HTS상 어떤 회사는 용기 실리콘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네. 어떤 회사는 새로운 사명인 용기 그린 에너지로 나와요. 601012 보시면 최근에 8월 들어서 조금 쉬다가 8월 최근에 많이 네, 급등했어요. 네. 그리고 요게 오늘 용기 그린 에너지가 3%대 상승한 것도 아까 그 캐스님 말씀하신 어제 장 마감 후에 발표한 2025년부터 26년까지 배터리랑 태양광 산업이 성장률을 5% 이상으로 맞춰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태양광 셀을 만들기 전에 그 업스트림에서 그 폴리실리콘이 첫 번째 단계잖아요. 네. 폴리실리콘 1등주가 통웨이라는 회사인데 600438. 통웨이 주가 흐름 보면 아까 그 용기 그린 에너지랑 대충 비슷하죠. 8월 달에 상반월에는 조금 쉬다가 하반기. 그래서 첫 번째는 올해 8월까지 계속 급속도로 상승한 AI, 빅테크 이런 테크주에 비해서 태양광이 그리고 7월 달부터 중국 정부가 태양광이나 시멘트, 알루미늄 이런 산업의 과당 경쟁이 심해서 좀 너네 그쵸, 제대로 기초 하라. 조정에 들어갔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 조정세를 보인 것도 있고. 근데 아까 그 5% 성장, 5%라는 게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테크주나 바이오 업종에 비해서 태양광은 뭐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미 고성장 시대가 네.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태양광 업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많은 이 전문가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중국 시장에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테크를 일단 우선순위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또 사랑하시는 ETF 상품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도 이제 우리 시장에서 중국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수익률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태양광이랑 배터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ETF 상품들 움직임에서도 이런 흐름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성형 상품을 제외하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상품,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 상품이고요. 그 바로 밑으로 차이나 클린 에너지 솔라 액티브 상품도 3%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주 얘기도 저희가 나눴었는데 타이거 차이나 바이오테크 솔라 액티브까지 오늘 장에서 2%대, 3%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몇몇 개의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구성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타이거 전기차 솔라 액티브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한 주간 수익률이 2%대, 1년 수익률로는 65%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 살펴보시면 CATL, 저희가 오늘 이야기했던 배터리 종목 들어가 있고요. 비아디 그리고 리오토 등의 완성차 종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던 EV에너지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품이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자리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클린 에너지 솔라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수익률이 6%대, 1년 수익률로는 27%대 수준이고요. 구성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선그로우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북방 화창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롱지 그린 에너지가 지금 말씀하셨던 융기 실리콘 자재 그 종목인 거죠. 네. 요거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이나 바이오테크 솔라 액티브 한번 살펴보면요. 한 주간 수익률 4%대, 1년 수익률로는 1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으로는 우시앱텍 같은 종목 그리고 B1 메디슨 같은 종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눴던 3S 바이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품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상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ETF 상품들 수익률 한번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네, 자 ETF 상품들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차이나 마켓 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